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보화팀의 이명기 심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그리고 이제 실제 구축 사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식약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고시 개정 사항과 20년 사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온 그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햇섭의 추진 배경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햇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업체들께서 이제 성실하게 운영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간혹 이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의해서 햇섭 업체들도 이제 사고가 간혹 나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일부러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외부에서는 햇섭 업체의 이제 사후 관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햇섭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이제 기록들이죠. 각종 이제 CCP 모니터링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일지들을 기록을 하고 계신데, 그럼 그 기록들, 특히 CCP 모니터링 일지를 자동화하고 컴퓨터로 전산화하고 그 기록을 이제 저장을 해보자.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스마트 햇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햇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 공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를 해서 스마트 공장 확산에 이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게 그쪽 주기부 기준대로 얘기를 하자면 IoT 기술, 무선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죠.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 전 단계를 자동화, 디지털화하고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스마트 공장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햇섭에 뛰어들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 공장 생각하면은 로봇, 자동화, 로봇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햇섭의 컨셉은 물론 그런 일부 자동화, 로봇팔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록 관리, 데이터의 전산화, 그리고 데이터의 추적, 관리, 분석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햇섭이란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냐? 햇섭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록들을 자동화, 전산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활용 및 생산 관리, 입출구 관리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좀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 이제 스마트 햇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마트 햇섭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 시스템입니다. CCP의 모니터링을 자동화 전산화하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전산 기록 일지의 자동 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고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대 조치도 이 위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스마트 햇섭의 개념을 포함을 하면서도 이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햇섭 기록 일지, 특히 이제 CCP 모니터링 일지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전산화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먼저 전자동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뭐 센서, IoT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열 탱크, 냉장, 냉동고, 뭐 금속 검출기 등에 부착된 온도계 또는 뭐 금속 탐지기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시키는 거죠. 그 신호를 전송을 시켜서 다시 컴퓨터에서 데이터로 시각화된 그래프 또는 숫자, 표 형태로 다시 이제 실시간으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 전자동 방법이 되겠고요. 반자동은 뭐 전자동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만 이제 계측 기기가 이제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학교 급식이나 뭐 작은 업체들에서 이제 온도계를 가지고 이렇게 탐침 온도계도 요즘엔 디지털 탐침 온도계가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탐침 온도계에 데이터 송출 그 장치를 부착을 해서 탐침 온도계로 1번 가열솥의 온도를 체크를 하면은 바로 컴퓨터로 1번 가열솥 온도가 기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자동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반자동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전산 입력인데요. 전산 입력은 현재 기술력으로 구현을 하기 어려운 일부 CCP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망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CCP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카메라를 부착해가지고 계속 찍어가지고 관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의 기술력을 안 되거나 기술력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일부 CCP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전산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현장 뭐 여과망 바로 옆에다가 뭐 고정형 뭐 태블릿 PC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보고 그 시간에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전산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해썹 이제 시스템 체계도인데요. 예,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 반자동, 전산 입력 등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 유선이나 무선 통신 방식으로 그 자동 수집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사무실에 이제 컴퓨터를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관제가 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쪽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이 된 자료들은 예전에 종이로 기록했던 그런 일지들보다 훨씬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때 한기기준 이탈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자고 할 때는 서류로 되어 있는 거는 다시 일일이 다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따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컴퓨터에 엑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해서버로 처음부터 자동 수집된 전산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튼 클릭 몇 번으로 이제 한계기준 이탈된 정보만 싹 불러오고 그러면은 그 한계기준 이탈 패턴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요즘 말하는 소위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 해썹의 이제 도입 효과. 제가 방금 뭐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해썹 문서가 디지털화되면서 업무량이 일단 감소를 합니다. 매 시간 작업자들이 정해진 주기마다 이제 CCP 공정 앞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종이 문서로 다시 기록하고 또 그거를 이제 담당자가 기록하고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고 이러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여러 서류 작업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간소화될 것이고요. 또 위해 요소 발생 즉시 이제 개선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뭐 내가 가열 공정을 체크한다 그러면은 계속 다른 업무 하고 있다가 2시간째 되는 시간에 딱 가서 그 기계 그 가열 탱크 앞에 가서 봤더니 온도가 떨어졌네. 그럼 그때야 이제 온도가 정해진 온도보다 낮게 계속 가열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 해썹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컴퓨터 또는 내 핸드폰으로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개발 업체들한테 요구한 게 기준보다 온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계 기준 이탈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즉시 담당자에게 뭐 알림, 문자, 소리, 뭐 불빛 등으로 표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계 기준 이탈된 즉시 그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빠르게 사항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썹 심사도 이제 이 종이 문서들을 다 기록을 하고 또 심사 받을 때 다 모아서 철해 놓고 정리하고 하는 게 사라지겠죠. 저희도 심사 나갔을 때 필요한 서류만 전산화된 문서에서 발췌해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사 방식과 심사 시간도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전보다 손쉽게 빅데이터 분석을 자체적으로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개선 조치도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사장님들께서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스마트 해썹과 기존 해썹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담당자가 온도와 시간, 가열 시간을 확인하고 뭐 금속 검출 내역이 있었는지 뭐 확인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스마트 해썹이 적용이 된 업체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컴퓨터로 이제 관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화면은 이제 실제로 한 업체의 이제 스마트 해썹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표나 그래프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사용자의 요구,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화면이 구현이 돼서 직관적으로 바로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화면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내가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하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고 해석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대로 CCP 모니터링 일지도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화면 하나,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CCP 모니터링 일지 화면 하나, 크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CP 모니터링 일지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결제도 전자결제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편해지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스마트 해썹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770분께 이제 저희가 설문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해썹에 알고 있다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이제 잘 모르시고 관심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업체들의 결과가 이제 퍼지고 보도자료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셨고요. 알게 된 경로도 이제 뭐 설명회 또는 뭐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세 번째 이제 도입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도입하시겠다는 분들보다는 뭐 3년 이내, 뭐 5년 이내 미정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제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가장 많이 대답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일부 장비는 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세 소규모 업체 분들께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어려움으로 호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똑같이 이제 그럼 정부에 바라는 지원은 무엇이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러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제 업체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저희가 가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해서 중기부의 사업에 식품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스마트 햇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2018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햇섭을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우대 조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법적 근거와 스마트 햇섭을 진행을 했을 때 받게 될 우대 조치 등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조치나 이제 법적 근거 내용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소비자들도 이 스마트 햇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또 거꾸로 소비자들이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럼 또 정부가 지원을 또 늘리고 그런 이제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SNS, 뭐 홈페이지, 인터넷 또 광화문에다가 스마트 햇섭 부스를 설치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대국민 홍보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식품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스마트 햇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전액 지원은 조금 어렵고 지금 1대1 매칭 지원으로 해서요. 식품업체가 1,000만 원을 출자하면은 정부에서도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1억 원을 출자하면은 정부에서도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1대1 매칭 펀드 형식으로 이제 중기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한 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햇섭을 다 만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기부에서도 스마트 공장을 약 5개 정도의 단계로 나눠서 이제 순차적으로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자금 사정이 되는 만큼 또한 여력과 이제 관심이 있는 만큼 뭐 올해는 뭐 1개의 CCP에만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괜찮은 것 같으면 뭐 내년에는 2~3개 더 해보고 뭐 내후년에는 이제 완벽하게 모든 CCP에 다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중기부 사업에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매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설명회도 했었고 뭐 식품협회에 찾아가서 홍보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SBS 공중파에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광화문에다가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를 했던 현장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이 스마트 햇섭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던 이제 공급업체에서 나와서 자세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